자, 교재 315쪽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보정제도입니다. 중요한 단원이 예고되었죠. 자, 여러분 중개를 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여기 길도 안 나는데 야, 이거 비싼 값에 사라. 내년에 길 나면 대박 터진다 하고 중개를 했는데 길이 안 났습니다. 사는 사람 손해를 많이 입었겠죠. 그런 거짓된 은행으로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기 위해서 업무 보정을 설정하라 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무편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하단 제목 4번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정제도라는 말은 보정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 단원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제재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전부 무엇에 가입되어 있다? 업무 보정이 설정되어 있겠지. 안 돼 있으면 영업이 취소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대적 취소, 이 말은 취소할 수 있다잖아. 그죠? 있으니까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다? 6월에 업무 정지는 저절로 붙어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는 해당되면 바로 취소 딱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상대적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니까 하기 전에 업무 정지부터 딱 내려놓고 시정이 안 되면 취소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상대적 취소에는 저절로 업무 정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 업무 보정 설정 안 하고 있으면 영업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적발이 딱 되면 뭐부터 나온다? 업무 정지부터 딱 나오겠죠. 업무를 정지시켜 놓고 그래도 시정 안 되면 취소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적 취소. 자,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개공사가 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입혔다 하여 그 사람의 손해를 전부 다 책임지라. 이거는 좀 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맞을 때만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원인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세 번째, 이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 그래요.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만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교재 보시면서 개공사가 손해를 입혔다고 전부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원인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인과가 성립해야만 책임지겠다. 그래서 원인 결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시다. 315페이지 하단 개공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가 그러잖아. 그죠? 고의 과실의 동그라미. 이것으로 인하여 이 말이 원인이 나타났잖아. 지금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뭐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의 밑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법 조문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그때 개공 316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상단에 개공사가 직접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개공사에게 줄 것입니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도 줄 하나 꺼보시고 자, 다시 제일 밑에 큰 3번 개공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찾았습니까? 교재점에 제공함으로써 장소로 제공의 동그라미 이것으로 함으로써 이게 원인이잖아요. 함으로써 역시 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의 밑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났는데 찾아내겠습니까? 원인이 뭐래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죠. 자기 사무소를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데 이 원인과 결과가 뭐 성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럼 이 지문을 잘 해석하려고 이렇게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이 팔고 사는 것을 개공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5억에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5억에 사고 팔았는데 한 달쯤 있으니까 IMF가 와가지고 5억 주고 산 아파트 가격이 4억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럼 1억의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거 개공사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뭐 그런 책임까지 지겠어요?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는 말이 원인에 없잖아 지금. 그런 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과가 성립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또 고의과실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칩시다. 원인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상 손해를 안 입었다. 그럼 또 책임질 필요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성립을 해야 된다. 그때 원인에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고의적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중개를 하면 저 사람 손해 입을 거야. 알고서 하는 것을 고의적이랍니다.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지. 인과가 성립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 과실도 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실은 내가 이렇게 중개를 하면 저 사람이 손해 입을 줄 몰랐어. 그런데 손해를 입었다. 책임진다, 안 진다? 져야 된다고. 과실도 책임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있겠죠.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책임을 지라는데 그럼 어디까지 몰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소송에 의한 판례가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과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추상적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상 그래요. 반대말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면서도 경과실, 아주 가벼운 과실도 포함한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과실을 배울 때 그죠?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경과실, 중과실, 과실도 한 4개나 배워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 포함되는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아주 작은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책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 판례를 공부 안 하신 분은 이런 문제에 당하겠죠. 과실도 책임을 지는데 과실은 구체적이고도 중대한 과실에 한한다.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OX, X 그것뿐만 아니라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그 개념 딱 잡으시고. 자, 그리고 또 재산상 손해 하나지 이거를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진다 하면 X다. 그죠? 여러분 정신적인 손해를 통상 위자료다 그러는데 이 정신적인 손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업무 보정으로. 만약에 법에서 정신적인 손해를 책임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가 개공사로서 중개를 했어요.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데 사는 사람 매수자가 이사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개공사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해주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신 책임지시오. 그거 개공사 책임질 수 있다 없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그거를. 그건 그렇고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뭐 바빠서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바빠서가 아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호수를 못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개공사 보고 책임지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보정 설정으로. 그죠? 그래서 정신적 손해는 해당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만약에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진다면 당신이 뭐 같은 토지를 중개해주는 바람에 우리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그런 것까지 책임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보정으로는 재산상 손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정신적인 손해도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청구가 가능하다. 시험에 이렇게 와요. OX. O예요. O. 틀리면 안 돼요. 청구할 수는 있다고. 만약에 저 개공사 때문에 내가 심각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 해보는 거지 뭐. 이기고 지고는 나중에 문제고.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것도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신없는 분은 재산상 손해에 한하고 정신적 손해는 안 된다더니만 또 뭔 청구는 또 왜 가능한데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청구할 수는 있다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성립 요건을 보셨다면 자 그럼 이런 성립 요건이 맞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 317페이지입니다. 자, 개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317쪽 제1위에 봅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법이 나타났죠. 보정보험, 동그라미, 공제, 동그라미,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은 3가지를 전달해 줍니다. 첫째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방법은 세 가지를 설정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 어느 방법을 제일 많이 할까요? 뭐 잘 모르죠. 뭐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찾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이 말은 보험회사에 가서 가입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곳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가입합니다.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공탁은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게 공탁인데, 지금 노랗게 적어놓은 부분을 보증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에 보증기관에 가서 가입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보증기관을 잘 보면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90%가 협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공제가 제일 많겠지라는 건 알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은 세 가지. 자, 방법은 세 가지인데 이걸 언제까지 가입하라고 공부하셨습니까? 방금 했잖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가입해야 돼요.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 안 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업무 정지는 자동으로 붙고, 그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업무 개시 전까지는 가입해야 된다. 그때 보증 설정 의무해서 다시 2번, 1번 내려오면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그 줄 하나 꺼놓고 2번 공제는 그 줄 끝에 보증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같은 말이에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같은 개념. 공탁은 자,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탁 돈을 1억 맡겨놓고 영업할 사람 거의 없지만 이게 또 시험에 3번이 잘 들어요. 줄 긋고 별표. 개공사의 폐업 또는 사망의 경우에 3년간 횟수가 제한된다.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돈 1억을 맡겨놓고 영업할 사람도 없지만 개공사가 1억을 공탁하고 영업을 합니다. 자, 하지만 언젠가는 영업이 끝나죠. 언제 영업이 끝납니까? 1억을 맡겨놓고 영업하다가 언젠가는 영업이 끝나잖아요. 언제? 방금 줄 껐잖아요.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영업이 끝나잖아요. 하나 더 적어요. 등록 취소도 되면, 등록 취소되면 영업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망하거나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영업이 끝났으니까 맡겨놨던 돈 1억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 1억을 얼마 동안 못 찾아가게 한다? 3년간은 회수할 수 없다. 지금 이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왜 3년간 영업이 끝났는데 못 찾아갑니까? 하면 영업이 끝났다고 그 돈을 바로 찾아가면 어제 중개한 것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중개로 인한 손해의 소멸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탁하고 영업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돈 1억 맡겨놓고 할 사람도 없지만 영업이 끝나더라도 3년 동안은 못 찾아간다고. 왜 못 찾아간다고요? 중개로 인한 소멸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3번 익히시고, 자, 밑에 드디어 설정 금액입니다. 이 단원에서 문제 낼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그 금액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금액 기억해요. 법인인 개공사 얼마? 2억 가입합니다. 2억. 분사무소 얼마? 1억. 법인이 아닌 개공사, 우리말로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죠. 얼마? 1억 이상. 1억입니다. 개인은. 4번도 시험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얼마라고요? 보장금액 1,000만 원을 가입합니다. 요 금액 잘 보시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5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개공사는 등록을 한 때는 언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을 설정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는 자동으로 붙어 있고, 자,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가입을 하고 영업하던 자가 내려가면 큰 3분의 1번 개공사가 그 보정을 줄 것입니다. 다른 보정으로 변경까지만 줄 거 넣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정의 동그라미 효력이 있는 중에는 변경하면 된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던 자가 6월쯤 돼가지고 나 뭐 공제로 바꿀 거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입한 것이 만료되고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지금 동그라미 게 뭐다? 효력이 있는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잡았습니까?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줄 것입니다. 만료로 인하여 거기까지만 줄 거 놓고, 보통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년 단위로 가입해요. 근데 1년이 다 됐어. 그럼 만료됐잖아 지금. 그죠?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기간 줄 걸까요? 만료일까지. 자, 그럼 곧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요 시점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주목합니다. 교재 동그라미하고 줄만 긋다 보니까 미술 연습하는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서 지금 익히셔야 돼요. 자, 주목합니다. 업무 보정 설정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라 그랬죠.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중개사 1억, 부친 6조 1억,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죠. 자, 이 방법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입하는데 언제까지 가입하라고요? 그렇지, 업무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료가 됐습니다. 내가 가입한 게. 그러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다시 변경하려고 한다. 변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그 시점 세 가지 공부한 거예요. 다시 강조했습니다. 넘어갔어. 자, 4번 보정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정서 4번의 교부 의무입니다. 옆에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가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읽어봅시다. 첫째 줄에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이 뭐라 그랬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에 동그라미 관계정서 4번을 교부하거나 교부 동그라미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까지 줄 딱 끊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읽었지만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말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봐요. 자,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이렇게 딱 체결이 되면 개공사는 두 사람에게 야, 나 공제에 가입돼 있고 유효기간은 언제까지고 나 1억에 가입돼 있다를 설명을 해줘야 손해가 나면 그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가입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말로만 해야 됩니까? 자료도 제공해줘야 됩니까? 자료도 제공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죠?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되겠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보증보험 가입하면 보험 정수가 나옵니다.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정수가 나옵니다. 그 정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 안에 보면 유효기간, 그 다음에 가입한 금액, 소재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 정수를 복사해서 한 장 내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안 내주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였다? 이보개문표 할 때 보가 뭐다? 지금 하고 있는 보정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자료를 교부해 줘야 됩니다. 그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줘야 손해가 나면 그 매도매수인이 가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려가면 3번 이제 여기가 본론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증금의 지급이 중요하다고요. 3번에 1번 중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면 중 하나를 첨부하여 주겠습니다.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 1번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손해배상 합의서의 동그라미. 만약 이게 없다면 2번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번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로서 뭐 하해조서, 뭐 옆에다 하나 더 적어봐요. 청구, 인락조서 등 이런 것들로서 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읽었는 것이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모습인데, 여러분은 만약에 저 개공사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청구해 내겠습니까? 법조문을 지금 다 읽어드렸는데 보기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자, 여기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합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과 같은 손님, 의뢰인에게 만약에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고의 과실로 인하여 2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성립 요건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청구하느냐 하니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당연히 개공사에게 야, 당신 때문에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어 이렇게 주장하겠지. 그러니까 개공사가 그래 맞다 하면 뭐가 나옵니까? 합의서가 나오잖아요. 이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구해라?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하라고 줄을 딱 긋잖아요. 그죠? 보증기관이 어딜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보증기관, 공제에 가입했으면 협회,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회사를 보증기관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합니다. 이거를 합의서를 가지고 등록관청에서 청구할 수 있다. X에 등록관청이 돈 내주는 곳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정확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잘 보시라고. 여러분도 손해가 났다. 저 개공사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뭐다?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럴 수가 더 많겠어요. 의뢰인은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는데 공인중개사 개공사가 나 손해를 안 입혔다. 이런 경우가 더 많겠습니까? 나는 손해를 입었는데 개공사가 손해를 안 입혔다 그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손해를 입은 사람인데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는데 개공사가 나 손해 입힌 적이 없다 이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번 삽을 들고 가본다. 삽을 들고 가서 해결되겠나? 삽은 왜 들고 가죠? 묻으려고. 어떤 사람은 호미를 들고 간다. 호미는 또 왜 들고 갈까요? 찍어보려고. 그렇다고 그게 해결되겠나 지금 그죠? 그래서 호미를 들고 간다, 삽을 들고 간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는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를 안 입혔다. 그러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 이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그럽니다. 민사소송을 해보면 첫 번째 판사가 화해 붙입니다. 화해라는 말은 2천만 원 손해 났고 안 입혔다. 싸우지 말고 1,000만 원으로 화해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받아들이면 화해 조서가 들어오겠죠. 이거 가져가도 된다. 지금 이거를 줄 것이었다고. 두 번째, 나 화해 못한다. 1,000만 원씩이나 손해 못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의뢰인이 네가 청구해봐라. 얼마 해주면 되겠느냐. 청구를 1,500만 원 해야 되겠다. 그러니 개공사가 해줄게. 성락이 일어나면 청구 인락 조서를 가져가도 된다. 지금 이 뜻이에요. 세 번째, 화해고 청구가 없다. 무조건 2천 내놔라. 못 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화해 청구 안 되겠죠. 그러면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내가 판결 내리겠다. 판결문을 가져가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낌이 딱 왔습니까? 아,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제일 중요한 게 합의서인데 합의서가 없으면 화해조서, 청구 인락조서, 판결문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그걸 봐.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러면 이제 5번 문제가 한 개 턱 들어온다고. 보증보험 가입 정서 이런 거 걸어놓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정서를 가져간다고 돈 내준다 안 내준다? 절대로 안 내주겠죠. 그리고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정서를 가져간다고 2천만 원 물어줄 일은 없죠. 그죠? 그래서 청구하는 서류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성인들은 지금 청구하는 서류가 이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시험 칠 때까지 다 암기도 합니다. 이거를. 근데 성인들은 한 발만 옆으로 쏙 빠지면 또 낭떠러지로 툭 떨어진다고. 한 발 빠진다는 말은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시험에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여러분 요새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소보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비자보호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시험 1에 나오면 OX 오지 그죠? 소비자보호원이기나 뭐기나 합의서가 중요하잖아 지금 그죠? 이 사람들은 소송을 안 하고 소보원으로 갖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 한 발만 툭 떨어지면 또 옆에 X 이래 따라온다고 지금 그죠? 책이 있는 대로는 딱딱딱딱딱 따라오면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작성한 합의서 된다 안 된다? 당사자들이 합의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합의서 된다 안 된다? 되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가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런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좀 더 강하게 수업합니다.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공중변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그래 변속이나 화장실이기나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가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느낌 맞죠? 한 발만 툭 빠지면 또 툭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물어줬어요. 2천만 원을 물어주면 개공사라면 계속 영업한다 안 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2천만 원 물어줬어. 고의과실로 인해서. 계속 영업을 한다 안 한다? 이빨 깨물고 해야 되지. 이제부터는 복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가면 일단 2번에 4번부터 체크하고 갑시다. 4번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며칠 내로? 15일 내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15일 내로 앞에다가 이빨 깨물고 적어놔야 돼.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이라는 말은 채워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며칠 내로 하라고요? 15일. 이걸 작년 시험에 30일 자꾸 이렇게 시험에 문제를 낸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여러 가지 숫자가 자꾸 헷갈리게 들어오니까
아예 이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빨 깨물고 15일 자꾸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며칠 내로 다시 가입한다고요? 그냥 15일 하는 거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다시 가입해야 돼. 2천만 원 복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15일 체크하시고. 자, 바로 여기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보정기관이 줄 거놓고 보정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1억에 가입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손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업을 조용히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1억에 가입하고 영업하는데 의뢰인이 1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정기관에서는 얼마 물어줄까요? 자, 공인중개사 얼마 가입했다고요?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의뢰인이 1억 2천이 손해가 났다니까. 아까는 2천만 하니까 그냥 질문이 없이 그냥 조용히 듣는다고. 근데 1억 2천이 손해 났다. 보정기관에서는 얼마 물어준다? 가입한 금액밖에 안 물어주죠. 1억. 그래서 지금 줄 거잖아요. 보정기관은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은 그럼 1억 2천 손해를 입었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가입한 보정기관에서 1억을 받았어. 그럼 아직도 못 받은 게 얼마? 2천만 원. 그럼 여러분들은 2천만 원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다? 민사 청구하겠지. 별로 대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봐. 여러분 의뢰인이 1억 8천이 손해났다고 칩시다. 1억 8천. 이 사람은 1억 가입하고 영업하는데 자, 그러면 보정기관에서는 얼마만 물어준다? 가입한 범위만 물어주지 더 이상 물어줄 수가 없잖아. 그죠? 보정에서는 설정 한도 있으면 책임인데 그럼 여러분은 못 받은 8천만 원을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 못하지.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민사 청구하겠지.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개공사는 가입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전 손해를 책임진다. 전 손해를 책임진다고. 바로 밑에 붙었잖아. 봐요. 그런데 2번. 개공사는 당사자가 발생한 줄 거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가입을 1억 영업하면 보정기관에서는 가입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개공사는 손해 모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8천만 원 포기 못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 개념 익히셔야 됩니다. 3번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 의뢰인은 법인 전체의 설정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자, 또 이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시험에 1회 나온 바도 있어요. 법인은 얼마 가입해야 되죠? 2억. 그런데 분사무소를 3개 가지고 있다. 지점을 3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인은 얼마 가입해야 됩니까? 자, 법인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씩. 답은 얼마? 5억.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온 바도 있어요. 완전 산수 문제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발전한 문제, 지금 거 나왔지만 여기 수원 지점에서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는데 3억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분사무소 얼마 가입했다? 1억. 사고는 얼마 났다? 3억. 그러면 여기서만 책임질까요? 법인 전체에서 책임질까요? 법인 전체에서 책임진다고. 다시 국민은행 수원 지점이 사고가 나면 수원 지점에서만 책임진다. 국민은행이 책임져야 된다. 그 개념이에요. 분사무소 사고 나더라도 법인 전체 금액에서 책임집니다. 거기까지 체크하셨습니다. 밑에 2번에 1, 2, 3, 4 동그라미 자기 의식으로 하나 4개 딱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4번이에요. 이빨 깨물고 며칠 내로 15일. 그 이빨 깨물고 15일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오른쪽 319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 제도입니다. 제목이 독특하죠.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아따, 제목도 길게 나왔다. 그죠? 왜 이렇게 제목이 길게 나오면서 정리가 없는가 하면 이 계약금 등 하는 말이 또 중요한 거라, 이게. 그죠? 그럼 계약금 등이니까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중요한 이유는 잔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중요해요. 그전에는 잔금이 포함 안 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는 게 좋겠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이렇게 길게 읽는 게 좋습니다. 잔금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런 지문이 흘러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것들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제목이 저절로 딱 붙어야 돼요. 좀 이따 법조문을 보고 다시 짚어드리겠지만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에스클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기까지를 익혀 놓으셔야 돼. 그래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이를 뭐라고 부른다? 에스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제도 하면 계약금 등 하면 뭐가 들어간다? 잔금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걸 뭐라 부른다? 에스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거래가 불안하다를 느껴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법조문 보기 전에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보고 법조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그립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매수인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집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인 뭐 가지고 있습니까? 돈 가지고 있겠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지 않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불안해져요. 자, 계약이 예를 들어서 5억에 사고 팔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계약을 딱 하면 보나마나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가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뭐 잔금 1억 이렇게 계약서를 쓰겠지. 계약서를 쓰고 나면 매수자는 따박따박 돈 갖다 주러 갑니다. 종이 한 장이라는 계약서를 보고 1억 계약금, 3억 중도금, 잔금 1억 이렇게 따박따박 갖다 주러 간다니까요. 가는데 갑이 돈은 을에게서부터 받으면서 저 물건을 병이라는 자에게 다시 매매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매매를 뭐라 부른다? 이중 매매가 일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이 갑은 돈을 이쪽으로부터 받으면서 또 한 번 더 팔아 처먹으면 사기죄로서 배임죄의 처벌을 받지만,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가 넘어간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금 매수자는 저 갑을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물건의 소유권이 내한테 잘 넘어오는 게 중요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어쨌든 사기를 쳤거나 말했거나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황당해진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좀 불안하지 않게 거래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데 하면 좀 이따 법조문 보겠지만, 매수자는 계약금 얼마? 1억, 중도금 얼마? 3억, 잔금 1억, 합의 계약금 등이 5억이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자한테 맡깁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법에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들 이름으로 이 대금을 금융기관이 대표적으로 은행에 맡깁니다. 공제사업자가 누구죠? 했잖아요. 공제사업을 하는 자, 누구? 협회에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제사업자. 그리고 신탁업자 등에게 맡겨야 한다, 맡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사항이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계약이 체결되면 돈을 어디 맡기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할 수 있다 이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해. 난 쏘가도 내가 쏘지 뭐. 돈 막 갖다 주러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법을 개정하겠지. 예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위반시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게 붙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조문을 지금 설명했어요. 교재 한번 봅시다. 자, 교재 5번에 1번 첫째 줄에 개공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봐요,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에스클로 그랬잖아요.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걸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계약금 등을. 그래서 잔금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등을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기관이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마지막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데 할 수 있다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거기 교재에도 밑에 적혀져 있지만 여러분 자꾸 의식을 하셔야 돼. 하여야 한다 하면 X. 자, 지금 조문이 이렇게 들어왔죠. 개공사 또는 대통령이 정한 자를 뭐라 부른다? 예치 명의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명의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개공사는 알아듣겠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쫙 사람이 많아요.
이게 대통령에 들어가는 자가 있냐 아니냐를 작년에도 물었어요. 자, 밑에 예치명의자 한번 봐요. 첫째 기억에 누구 이름으로? 개공사 들어갔죠. 거기 개에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 놓고 그 다음에 니은부터 시오까지를 쫙 묶어봐요. 니은부터 시오까지 묶어놓고 왼쪽에다가 대통령령 이래 적어놔야 돼. 대통령령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법조문 이렇게 돼 있죠.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맡길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밑에 쫙 들어오잖아. 그죠? 이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에 물어들으면 여기 난감하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익히셔야 돼. 거기 공제사업자 공 동그라미입니다. 공. 니은 은행 은. 리얼 보험회사 보. 자본시장에 관한 신탁업자 신. 기업의 최신관서 찾았나요? 최. 그리고 시옷의 마지막 전문회사 전.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합니다. 지금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양이 많잖아. 그죠? 이렇게 공부합시다. 거기 개공사할 때 개 동그라미 하셨죠?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한다. 그렇게 기억하라고요. 자, 지금 동그라미는 다 해드렸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누구다?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자, 물어봅시다. 공이 뭘까요? 공제사업자. 그 공에 동그라미잖아. 공제사업자. 은이 뭘까요? 은행. 신은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저는 전문회사.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주관식 문제로서 이거 적으라는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걸 적으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제목 딱 잡으셔야 돼요. 예치할 수 있는 자,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이것들이니까 개, 공은 신체를 보전해라. 그래서 그 제목을 익혀 놓으셔야 된다고요. 작년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소공사 이름으로도 맡길 수 있다. X 그거 답이었어요. 밑에 책에도 표시해 놨죠. 그래서 개, 공은 신체를 보전한다. 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건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소공사 이름으로 한다는 건 없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개공은 신체를 보전하는 이 사람들이 예치 명의자인데 제일 밑에 사전 수령 찾았습니까? 자, 사전 수령의 첫째 줄.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동그라미 합니다. 금융기관 동그라미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 두 개가 발행하는 줄것입니다.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누구에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나면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쪽으로 맡긴다는 제도인데 자, 여기서 돈이 다 들어오면 여기서 등기도 넘겨줌으로써 갑하고 을은 5억에 팔겠다 사겠다만 결정하면 해결을 해주는데 지금 갑은 집을 팔았잖아요. 왜 팔았지요? 돈이 필요해서 팔았겠지. 그런데 여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 돈을 받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은 내가 받아갈 사람이니까 미리 받아가자. 그 대신에 내가 돈은 받아가놓고 등기를 못 넘겨주면 돈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걸 말로만 돌려줄게 하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제출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하는데 이 보증서라는 것은 자기가 찍찍찍찍 거린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이 제도를 가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 지금. 그죠? 시험 어떻게 나오겠어요? 보증서를 돈 내는 사람이 매수자니까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그러면 틀려요.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고 누구?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사전 수령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들어옵니다. 넘어가시면 상단에 일단 별표 한번 하고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의무 해놓고 이제 위반 시 업무 정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는 사람이다. 매수자다. 돈이나 작습니까? 계약금 얼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이면 5억이잖아요. 돈 5억을 개공사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맡겨놓는다. 그럼 개공사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별로 불안하지 않죠.
예를 들면 공제사업자 협회가 이 돈 5억 들고 갈 놈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여기 은행이 저 돈 국민은행 5억을 가지고 도망가겠어요? 여기 신탁업자 최신가스 우체국에서 5억 들고 갈 일이 없지. 그죠? 보험회사 삼성화재가 저 5억 들고 도망갈 일이 없죠. 전문회사.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맡기면 관계없는데 개공사 이름으로 은행에 맡겼다. 그럼 개공사 들고 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개공사는 이 개공사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보정보험 등에 가입을 해놓고 사고가 나면 여기서 물어준다. 이런 전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이라도 돈을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자, 안전하게 어떻게 관리합니까? 1번, 개공사는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공사 명의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강조합니다. 개공사 명의로 줄 딱 꺼놓고 금융기관 등에 이럴 때는 다음 것을 약정해야 된다. 자, 이거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줘야 된다. 박스 밑에 2번,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또 봐요. 자기가 나오잖아 지금. 자기가 줄 거고 자기가 누구죠? 자기가 개공사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잘 보라고요. 자기가 누구지 하니까 어떤 분이 오빠 이러더라고. 아, 그런 오빠 말고, 그죠?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칭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줄 것입니까?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거는 들으지만 당연하죠. 자기 명의로 했을 때는 함부로 인출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3번.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또 넣었다.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당의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밑줄 긋습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그게 불표 딱 해놓고 보증보험 등을 가입하는데, 자, 이해하셨습니까? 주목합니다. 개공사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증보험에 얼마 가입해야 될까요? 지금 줄 것어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이 계약에서는 얼마죠? 5억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손해배상 배웠잖아요. 시험에 어떻게 나온가 하면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법인은 2억,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 하면 틀린다고. 지금 계약한 금액만큼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 맞죠? 그 개념을 익히셔야 돼. 별표 있는 거 지금. 다시 이 두 사람이 3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공사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보증보험에 얼마 가입돼 있어야 된다? 3천만 원이 가입돼 있어야 된다고.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그죠? 아까 법인은 2억, 공사는 1억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지금 별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가입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럼 지금 여기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이잖아요. 그럼 5억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잘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경비가 한 70만 원 좀 들걸? 그럼 그 70만 원에는 경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자, 일단은 그 70만 원은 집을 팔았는 사람, 갑이 부담해라. 그 경비를. 아니다, 사는 사람, 을이 부담해라. 수수료 받는 개공사가 부담해라.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취지를 잘 이해하면 누구의 돈을 보호해준다? 매수자 대금을 보호해주려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매수자를 뭐라 부른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줄 딱 껐습니까? 옆에 딱 뽑아가지고 취득하는 자 부담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취득하는 자가 누구다?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해야 된다. 저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빠르게 진행하니까 어지러운 분을 위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제도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예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들어온다고요. 개, 공, 은, 신체를 보전해라. 그 정도 찾아내시면 되겠죠. 마지막 개공사 이름으로 맡았을 때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그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 포인트가 3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놓고, 자, 이어지는 단원이 오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금지 행위가 붙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해맑은 정신으로 체크할 겁니다.